관건은 월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가 전세로 바뀌는 시기, 그때 전세 끼고 사면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분당 순회동 양지 2단지 청구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세가 지금 한 10억 정도 되고요. 매매가가 현재는 떨어진 게 16억, 갭이 6억이죠. 근데 이게 2015년도에는 갭이 1억이었습니다.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보합 그리고 약간 하락이 되니까 그러다가 쫙 벌어졌거든요. 또 매매가를 쭉 치고 올린 거예요. 그런 시기가 결국 또 온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사이클이니까. 이거를 아셔야죠. 오늘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 네. 요즘 썸네일이 다들 유행인가 봐요. 네. 현금을 모으라고 모든 유튜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현금의 시대인가? 지금이 진짜 현금의 시대인 건 맞고요. 근데 이제 투자에 대해서 내가 깨어져 있으면 현금이 아니라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시기. 근데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으면 현금이라도 보유를 해야 되죠. 왜냐면 어쨌든 가격이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현금을 모으라는 말에는 세 가지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자산이 떨어지고 있다. 모든 자산이. 부동산이건 뭐 주식이건 다 떨어지고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고요. 세 번째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산다. 요 세 가지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모든 자산이 떨어지고 있을까 하면 분명히 또 오르는 지역이 있고 신고가가 나오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기회가 있을 텐데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할지언정 하락기에도 오르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다음 하락기 때는 내가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또 공부도 돼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두 번째가 계속 떨어질 거냐, 이거는 사실 물음표죠. 근데 다 떨어지고 나서 오르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오르는 시기에는 들어가기에는 이미 올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럴 바에는 사실 지금 충분히 떨어졌을 때 계속 말씀드리는 2년 뒤, 3년 뒤를 보고 싸게 사놓고 기다리는 거지, 오르고 나서 하려고 하면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산다라는 건데, 경매를 활용하시면 현재 시세보다 더 빠진 가격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지금이 바닥이라면 지하에서 사는 거거든요. 상승기가 왔을 때 이 차익을 싸게 받은 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더 떨어지더라도 본전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역을 임장을 하고 이런 게 좀 너무 피로하다, 힘들다라고 하면 지역 가리지 마시고 수도권 내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시세보다 한 뭐 15에서 20% 싸게 산다고 생각하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세 조사만 해서 좀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범위 안에 들어온 물건을 매수하려면 결국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돈이 없는데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걸 잡을 수는 없어요. 매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해야지. 1억이 있는데 기회가 왔는데 그 갭이 뭐 8천만 원이에요. 거의 뭐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1억이 아니라 그럼 2억이 있다면 8천만 원 넣더라도 좀 어느 정도 현금이 절반 이상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결국 부동산이라는 건 싸게 사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 싸게 사는 게 왜 어렵냐, 하락기다, 폭락한다, 이런 썸네일들만 보여지기 때문에 기회인데, 후보자분들이 보기엔 지금 사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투자자랑 투자자가 아닌 분들은 바라보는 관점,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가격을 생각한다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장 다음 달, 다음 달에 올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하락기에 투자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은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내가 자신 있게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역의 흐름,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다면 돈을 그냥 모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괜찮을 수 있죠. 대신 이제 그냥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투자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 돈으로 공부는 계속 하셔야겠죠. 입지 공부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지금 가격보다 더 싸게 사겠다면 경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금만 모아라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현금만 모아서 부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로 부를 이루고 싶은 건데, 투자라는 걸 그럼 하는 거잖아요. 공부만 해서 부자를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돈을 모아서 어딘가에 돈을 넣어놔야 되고, 그 넣어놓은 그 자산이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야겠죠. 충분히 공부가 됐으면 하락기에 투자를 하는 게 결국은 가장 좋다.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보면 10년치의 전세가 그리고 매매가의 그래프가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저때 가격이 왜 이렇게 쌌지? 라는 때 보면은 항상 하락기예요. 그때는 분위기가 지금 같았어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지금 같은 때 투자한다 그러면은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5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항상 기회는 하락
지역이었고, 지금은 사실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격이 많이 빠진 지역들은 간간히 거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실거주가 아니면 전세 끼고 사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전세가율이 좀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대.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전세가도 빠지고 매매가도 빠졌기 때문에 이게 가파르게 만나진 않거든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가가 이제 조금 보합 또는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떨어지면 이게 만나는 비슷해지는 구간이 생기겠죠. 그런 때는 핵심부를 관심 있게 보시다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특히나 세 가지 지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실 사이트를 보시면 평균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전세가율을 보면 뭐 74%예요. 어떤 A라는 아파트 단지가.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60%예요. 그럼 갭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이거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거품이 있는 거죠. 근데 매매가가 떨어지든 전세가가 오르든 해서 줄어들어가지고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내 투자금도 적게 들어갈 뿐더러 갭이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매매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갭이 줄어든 거는. 아파트라는 거는 내가 사지 않더라도 빌려서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몰리거든요. 지금 같은 때는 다 임차 수요로 몰리는 거고,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라고 하면 다 매매 수요로 몰리기 때문에 대부분 상승장이죠. 그러면서 또 더 가파르게 오르는 거거든요. 사이클이라는 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사이클인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막 전세로 안 가고 월세로 가죠. 또 몰리죠. 그럼 월세 주는 집주인 입장에서 이걸 올릴 여지가 생기죠. 월세가 오르고 전세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세가가 빠져요. 어느 정도 빠지면 이 전세가 절대 가격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월세보다 나가는 돈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월세 찾던 그 수요들이 전세로 몰려요. 그럼 전세가가 오르죠. 그러면 이게 갭이 줄어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자들도 전세 끼고 사고, 세입자들도 이 돈이면 차라리 더 붙여서 그냥 매매하지. 그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싶어요. 관건은 월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가 전세로 바뀌는 시기, 그러면서 전세가가 이게 올라가는 시기를 잘 눈여겨보셨다가 그때 전세 끼고 사면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분당 순회동 양지 2단지 청구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갭이 전세가 지금 한 10억 정도 되고요. 매매가가 현재는 떨어진 게 16억, 갭이 6억이죠. 근데 이게 2015년도에는 갭이 1억이었습니다.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보합 그리고 약간 하락이 되니까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쫙 벌어졌거든요. 또 매매가를 쭉 치고 올린 거예요. 그런 시기가 결국 또 온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사이클이니까. 이거를 아셔야죠. 전세랑 매매랑 붙는 게 어떤 의미, 그냥 단순히 붙었다고 투자금이 적게 든다고 투자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프로세스 이런 걸 이해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게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는 일단 다니고 있는 회사는 최대한 유지를 하면, 그러니까 바로 그만둬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피디님도 다 미래 먹거리를 다 준비해놓고 능력이 되시니까 나오셨거든요. 근데 능력이 없이 나오는 거는 진짜 그냥 비유를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피디님? 전쟁터에 칼 하나 들고 네, 시칼이랑 그냥 맨몸 러닝 빤스 입고 그냥 나오는 느낌인데, 부모님 세대처럼 회사만 열심히 다닌다고 뭐 회사가 보장해주지 않는 건 다 알 거고, 갓생 챌린지 이런 걸 하면서 리더 같은 것도 해보시고, 요즘은 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카페에도 이제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신 분들을 제가 초청해서 또 저랑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압니까 제가 강의할 때 초청을 해서 뭔가 강의 자리를 또 마련해드린다던가 뭐 일정의 뭐 강의료를 드리고, 사실 그런 기회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 당에서 사업구상을 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 그렇게 하면서 사실 경장인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스스로 했지만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건 월급보다 커지는 때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회사는 더 투입을 한다고 해서 월급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이거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잘 되면, 더 투자를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큰 시드머니 없이도 경매는 부자가 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맞는지. 투자금도 없고 공부도 안 돼 있고 한데 부자가 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게 드는 것 자체가 남들이 안 보는 물건들이거든요. 남들이 안 보는 걸 내가 잡으려면 남들보다 공부가 더 돼 있고 더 위험해 보이는 물건일 확률이 높아요. 감수하고 할 수 있으려면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금이 많으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제일 좋은 거 사면 돼요. 투자금이 없으면 남들이 안 보는 걸 주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특수 물건을 한다던가 토지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무조건 총합 100점을 만들어야 할 수 그쵸. 있는 거죠. 돈이 70이고 시간이 30이든. 아 맞네 맞아요. 그래서 투자를 못하는 것 같아. 모든 조건이 충족을 해야 되는 거야. 한 학기가 아닌데 가격은 충분히 싸야 되면서 이게 남들이 다 선호하는 아파트이면서 내 투자금은 내 3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욕심을 내려놓고 처음에는 좀 작은 걸로 시작해본다 라고 하면은 뭐 5천만 원 이하로도 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걸로 기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